요약집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분사무소와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이 나오네요. 그죠? 지금 요 요약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기가 좀 수월한 게 주제별로 이렇게 톡톡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로 이렇게 주제별로 좀 보시고 주제별에 대해서 좀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원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원칙,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소만을 둘 수 있다.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등록, 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 다른 등록, 관청, 관할구역 한 개. 이게 아니죠. 하나의 등록, 관청, 관할구역 안에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위반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죠? 임의적 등록처세 1년에 1천,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원칙의 예외. 이거는 뭘까요? 지금 이중사무소니까 등록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무소 원칙상으로 등록관청 하나에 하나밖에 못 두고, 등록이 된 데밖에 못 두는 거죠? 다른 데 둬도 안 되고. 하지만, 법인일 경우에는 어떻다? 법인일 경우에는 등록, 관청, 관할지역 외에도 사무소 자체를 둘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분사무소라고 불렀고요. 그죠? 그래서 법인일 경우엔 가능하는데요.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원칙의 예외, 그래서 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개인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법인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사무소를 몇 개를 둘 수는 있지만 등록된 등록관청 관할 지역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남구에다가 중개법인이 세워졌으면 강남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다른 관할구역 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이것도 아까 했죠? 파라솔 같은 경우. 그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가 금지되고 중개업을 하기 위한 천막과 대형 파라솔은 임시중개시설물에 해당되어 설치가 금지된다. 무허가 창고시설은 이중사무소에 해당되어 설치가 금지된다. 그러니까 임시중개시설물은 이동이 용이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천막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로 봐서 이중사무소가 되는 거고, 그죠? 파라솔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임시중개시설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 같은 제대로 건축물 대장이 허가된, 그죠? 허가된 건물에 사무소를 두는 거는 이중사무소에 걸리는 거고, 이동이 용이한 것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에 걸리는 거고, 그죠? 이것도 걸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1년에 1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본사, 분사무소, 지점,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죠? 은행으로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본사와 지점,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고, 한 개의 법인이 주단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다. 넘기셔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둘 다 등록은 한번, 그죠? 이게 개념이 중요한 거죠. 등록을 얘기를 할 때는요, 그죠? 등록 자체, 지금 사무소 얘기하지 말고요. 등록을 얘기를 할 때는 법인이든지 개인이든지 등록은 딱 한 번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법인은 분사무소가 있다 손 치더라도 걔는 등록된 아이가 아니라 뭐된 아이? 신고된 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어디다 신고하라 그랬죠? 주된 사무소. 그죠? 아까 대전에 있다고 해서 대전 가서 설치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신고하는 거, 설치 신고요. 어디다? 강남구에다 해라. 그죠? 강남구에다 하는데, 단 강남구청장이 대전 서구에다 설치했으면 대전 서구청장에게 통보해 줄 거예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사무소의 관할 관청은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만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중개법에서 걸리는 상황,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하면 분사무소에서 누가 잡겠어요? 대전 서구청에서 잡았겠죠. 그럼 대전 서구청에서 잡으면 서구청에서 처분을 내려요?
처분 어디서 내릴까요? 주된 사무소. 그죠? 그러면 대전 서구청에서 위반 사항을 잡으면 강남구청에다가 통보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그 법인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다. 그죠?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 농업협동조합도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다 되겠죠? 네, 그렇죠. 분사무소의 잘못을요, 어찌됐건 주된 사무소로 가져가서 주된 사무소에 등록이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 등록관청에서 무조건 처분을 내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분사무소는 단순히 뭐예요? 맡겨놨다? 뭐 이런 개념이죠. 내가 직접 등록관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분사무소 관장도 등록관청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뭐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보를 해주고 관리 자체는 분사무소에 소속된 관할 등록관청에서 해주지만 실제로 처분은 등록지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 누가? 중개법인, 특수법인. 그죠? 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어디다 하신다?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등록관청에다가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록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시, 군구, 조례로 될 것이다.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아까 강남구죠? 거기는 안 되고 그 옆에 어디다가 송파나 그죠?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 한개소 초과금지 2개 이상 설치금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개소 초과금지 2개 이상 설치금지. 그죠? 초과하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한 등록관청이 한 개만 된다는 뜻이죠. 2개 이상을 금지했으니까 2개가 안 되는 거고. 그죠? 한 개 초과니까 한 개가 포함 안 된 1.1개, 1.5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말이죠. 등록관청당 하나밖에 되지 않고 주된 사무소 있는데 설치가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업무 보증을 추가로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까요. 우리 등록 과정을 얘기를 할 때 등록이 되었다. 즉 무등록과 등록의 기준을 어디를 잡았었어요? 서면 통지라 그랬죠. 그럼 서면 통지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등록이 된다 그랬죠. 즉 업무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등록이 완료된 순간부터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업무 보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왜? 뭐가 없으니까. 아직 등록이 없잖아. 그죠? 서면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등록이잖아요. 등록이 된 후부터 업무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죠? 그러면 이걸 법인의 개념으로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 맞죠? 맞나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 보증을 설정을 했겠지. 얼마? 2억. 법인은 2억, 개인은 1억이죠. 그럼 법인에서 2억에 대해서 업무 보증을 이미 설정한 상태, 즉 등록이 유효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설치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대한 필증이 나왔을 때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가 되시죠? 이미 법인 같은 경우는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그죠? 이미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는 내가 기존에 등록이 있는 자가 추가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는 상황에 미리 업무 보증을 추가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추가 설정을 얼마를 해야 되나요? 1억. 그럼 분사무소가 3개예요. 그럼 주된 사무소 얼마요? 2억. 분사무소 3개니까 1억, 1억, 1억 얼마예요? 5억. 그럼 총 5억의 보증이 됐는데 분사무소에서 중개사고가 났어요. 그죠? 그럼 분사무소는 얼마? 다 아시네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분사무소는 1억 들었으니까 1억만 물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아까 이해하시기 편하게 주된 사무소는 몸통이고 팔은 분사무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분사무소를 하나 만들면서 내가 몸에다가 추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죠 그랬죠? 몸에다가 1억씩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 2개, 분사무소 4개라고 할게요. 다리 둘, 팔 둘이면 어떻게 돼요? 4억이 추가가 됐죠? 근데 그거는 손이 잘못했더라도 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 했어도 어떻게 6억까지 1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다 추가 설정되어 있는 금액, 총 토탈 금액까지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네? 당연하죠. 네. 분사무소에서도 5억인데 몸통이 잘못을 했어도 여기도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실 때 제가 1억 맨날 말씀드렸죠. 공지에 들었다라는 거. 업무보증 해놨다는 1억이 있는데 이게 거래 당사자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식 수준이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치면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어디로 갈까요? 법인으로 갈 가능성도 더 클 수 있죠. 이제는. 그죠? 예를 들어서 법인이 기본적으로 2억이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2억에다가 분사무소가 한 3개 있는 법인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5억까지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는 1억이고 저기서는 5억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상황이.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도 아니죠. 금액을 늘리겠지. 개인인 개업공인, 개인인, 만약에 단순히 법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 업무 보증에 대한 부분이라면, 개인도 어때요? 1억 이상 들으라고 했지, 한도가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공인중개사에 그런 분은 거의 못 봤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내가 우리 사무실 광고안이라고 광고비를 쓰느니, 그죠? 다른 데는 1억인데 우리는 3억까지 해드려요. 이것도 하나의 광고가 될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그죠? 근데 그 비용이 좀 드니까 1억당 보통 한 2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억 하면 60만 원은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 비용을 나는 그냥 광고비로 쓸래.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비라면 4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특수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특수법인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농협. 그죠? 농협은 업무보증 얼마나 하라 그랬어요? 1,000만 원이면 끝나요. 그죠? 왜 그럴까요? 무대포. 그죠? 무대포 농협. 제일 세요. 그죠? 등록도 안 해도 돼요. 업무보증도 그냥 1,000만 원만 하면 되고요. 신기한 법인이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 지점이니까 지점의 개념으로 보면 지점장이 되겠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죠?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얘기는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다는 얘기죠? 특수법인은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 사무소 요건은 동일.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법인일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수료를 해야 될 것이고 사무소 요건은 동일할 것이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등록에 결격이 없을 것. 그러니까 등록의 결격은 진짜 여기저기 다 들어가죠? 그래서 등록의 결격은 잘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 분사무소는요.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죠?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필증이 나올 것이고 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신고 필증이 나오겠죠? 그러면 등록을 아까 어떻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요건이 맞을 경우에. 그러면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로 7일. 그죠?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하게 되는데
서면 통지 절차가 없다. 이미 주된 사무소를 만들 때 등록을 해서 서면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서면 통지는 등록이 되었음을 통지해 주는 것인데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 통지가 없다.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연락은 가겠죠.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으시면 되고, 업무를 개시를 하게 되는데 법인 인장 사용 가능. 우리가 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었죠? 개인일 경우에는 도장을 어떤 거 쓰시라 그랬어요? 인장 등록한, 그죠? 등록 신청할 때 보통 인장 등록 같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등록한 인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이 인감 등록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인감 등록이 되어 있는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 얘기가 좀 달랐죠. 법인은 인장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법인의, 그거는 분사무소고, 법인의 원래 기본은 뭘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법인 인감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죠? 법인 인장을 등록되어 있는,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인감을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법인 인감을 주된 사무소에서는, 그래도 거기 대표자도 있고, 사장님이 진짜 회장님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점장님 위에 회장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이 있을 때는 그냥 써도 되는데, 만약에 대구, 부산에 있는 지점들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그러면, 회장님 인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버스밖에 없잖아요. 버스로 주고받는데 그것도 인감인데 잃어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 발생하는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뭘 사용을 했어요? 대표자가 인정한 인감을 사용을 해라. 그죠? 분사무소에서는. 맞죠? 그래서 사용인감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용인감을 분사무소에서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통보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분사무소 관할 관청.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강남구청장이 대전에 있는 대전 서구청장에게 어떻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라. 그죠? 관청끼리는 지체 없습니다. 등록관청은 신고 필증 교부 후에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는 게 좋겠죠? 등록관청은 신고 필증 교부 후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관청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사무소 이전 시 이전 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서류를 송부해라. 이건 뭐죠? 이사 갈 때는 얼른 이사 가시라. 이건 개인 얘기예요.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사를 여기 살다가 딴 동네로 이사 가면 여기서 나 이사 가네 안녕 이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신고해버리면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요즘이야 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이사 가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에 살던 데서 뭐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뭐 등본, 초본 이딴 거 다 원적 이런 거 다 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감증명서도 옛날에는 복사해서 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내가 이사 간 곳으로 서류를 보내줘야 됐죠? 공인중개사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내가 세종에 있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전에 세종에서 등록 신청을 할 때 신청 서류, 그죠? 맞나요? 신청 서류, 그리고 1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야 되죠. 그죠? 이런 거 넘어갈 때 어떻게 해라는 얘기예요?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를 해라라는 얘기고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데 지체 없이 분사무소에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관청에 통보.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어떻게 될까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데. 자, 보세요. 등록 자체가 이전이 됐으면 세종에서 대전으로 갔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세종에는 아무 말 안 하고 대전 가서 이전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때요? 세종에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네 살던 애가 우리 동네 왔네. 그러면 여기서 지체 없이 서류 보내주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법인일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 법인일 경우에 이전 신고, 분사무소가 이사를 했다고 칠게요. 그죠? 그러면 서울 강남구청장은 대전 서구에 있는 아이가 대구로 갔어요. 그죠? 그럼 이 간 상황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죠. 강남구청장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은
대구에 있는 아이한테, 대전에 있는 아이한테도 야, 너네 있던 우리 분사무소가 대구로 이사 갔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대구도 이사 갔는데 모르죠. 왜? 분사무소에 대한 얘기를 대구 무슨 구청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누구한테만 얘기해? 등록관청한테만 얘기하면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이사를 가면 여타도 얘기를 해야 되고, 새로 이사 간데도 누가 주도해서? 등록관청이 주도가 돼서 두 군데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될 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자격 정지 사유를 등록관청이 알았어요. 자격에 대한 거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등록증이 아니고 자격증이죠.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자격 정지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죠.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얘기를 자격 정지 처분을 누가 내려야 되니까 시도지사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증 준 사람이니까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되고, 자격 취소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격을 취소를 했다. 누가? 시도지사가 했겠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한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격 취소가 되면 뭐가 돼요? 응시의 결격이 발생을 하죠. 맞나요? 응시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니까 시험은 누가 주관하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그 상황을 알려서 시험 못 보게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시죠?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누구만 아니면 돼요?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공인중개사만 아니면 되죠? 그죠? 만약에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공인중개사 서울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올려놓으면 법부칙 6조 2항에서 그거 쇽 보고 같이 합시다. 이러면 가능하죠? 했다손 치자고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구에게 하게 돼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록관청하고 겹칩니다. 시, 군, 구에다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시, 군, 구에다 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기준이 어디예요?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그죠?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입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전에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달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죠. 네? 중개 대상물의 위치가 우린 중요해. 누군가에게 중개를 해서 거래계약이 성사되게 했어요. 중개가 완성됐네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하게 돼 있죠. 그죠? 요즘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서울에 있는 강남구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서울 강남구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럼 사이트 부동산 거래 신고 때 보통 쫓아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방문 신고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 신고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역을 항상 선택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지역을 선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로 들어가서 거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시게 됐는데 거짓을 했다든지, 그죠? 거짓을 했더니 부정한 방법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누구한테? 대전에 있는 나에게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서울 강남구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대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과태료가 왜 그래요? 과태료 3번 받으면 정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재에 나오잖아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소를 관할한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뭘까요? 중개사무소,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를 누군가랑 같이 쓴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존에 빈 사무실에 같이 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 경우 있겠죠. 그죠? 그리고 따로따로 하다가 하나로 새로운 걸 합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안 하다가 합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물리적인 하나의 사무실에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은 누가 신경 쓰여요? 내 건물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건물주가 좀 오케이를 하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죠? 건물주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또 와가지고 또 쓰겠대. 근데 월세를 둘이 같이 내겠대. 그러면 공동 이용이잖아요. 합동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 쓰이는 건 건물주하고의 관계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건물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건물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누구와만 관계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오케이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A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 B라는 사람이 여기 같이 들어가서 하고 싶어요.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A의 승낙서. 다른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공동으로 사용한다 손 치더라도 서로 간에 어떻다? 터치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다. 아예 없다. 그죠? 그래서 공동사무소 이용, 합동사무소는 한마디로 뭐다? 따로급합이다 그랬어요. 그죠? A, B, A, B, C 여기 뭐 4개씩 있어도 얘네들은 다 어떻다? 다 따로급합이에요. 처분을 한 사람이 받았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에게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중요한 건 4개가 들어있는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여기서 여기 세가 비싸져가지고 7층으로 올라갔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4개의 중개사무소를 묶어서 한 방에 신고하면 좀 좋겠죠? 편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순 없어요. 왜? 다 따로 국밥이니까 4개의 사무소가 각각 다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사용신고, 공동사용신청 이 단계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무소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각자 하는 거예요. 인감 등록도 각자, 업무 보증도 각자, 사무소 이전 신고도 각자, 일괄 신고가 안 된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합동사무소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하셔라? 따로 국밥이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 등의 종별은 무관하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법인이랑 개인이랑 같이 해도 상관없고, 그죠? 법인과 법인이 같이 해도 상관없고, 그죠? 분사무소와 개인도 상관없겠지요. 네. 그 다음에 6조 2항의 개업공인사도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중개사무소에 공동사용을 하는 개업공인사도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합동사무소니까 등록을 어디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 4개짜리에다 해놨죠? 해놨는데 같이 쓰니까 불편해서 제가 사무소를 하나 더 내서 거기서 해요. 근데 등록이 어디로 와 있어요? 등록은 여기 합동사무소에 같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사무소가 됩니다. 그죠? 자, 넘기시겠습니다. 공동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건 뭘까요? 업무정지 기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승낙서를 주는 경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아까 따로국밥이라고 했잖아요. 따로국밥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에 한쪽이 업무정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 얘기는 뭔가요? 그 사무소 자체가 지금 뭐예요? 업무 정지 상태죠. 그죠? 업무 정지 상태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승낙서를 줬다는 얘기니까 야 들어와서 너 해 이런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업무 정지를 받은 사무소에 후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조금 그 의도가 좀 의심이 되죠. 그죠? 업무 정지를 받은 사무실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어찌됐건 그 업무 정지된 사무실을 좀 살려보겠다는 의도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원래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정지 중에 이전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업무정지 중에 폐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떨까요? 업무정지는요, 말 그대로 업무만 할 수 없는 것 뿐이지, 등록은 어때요?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얘기는 뭔가요? 업무정지 중인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이사를 하는 거죠. 이전을 하는 거죠. 맞죠?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업무정지를 맞았는데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약간 의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정지 중인 이 사무실에 누가 정지가 아닌 누군가를 끌어들이면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무실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중인 자가 이것이 금지가 되니까 금지가 된다면 새로운 곳으로 같이 이사를 가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업무 정지 중인 자도 이사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로 쇼 이사를 가고 얘도 쇼 이사 와서 합동으로 써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누가 들어온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뭘까요? 셋 중에 하나가 업무정지다. 그죠? 뭐 폐업했다. 뭐 절대적 등록 취소당했다. 이건 전혀 문제 없죠? 그거는 등록증이 사라진 거니까 등록과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등록과 관계가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업무 정지 중이다 아니다. 요거만 따지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업무 정지 중인 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 단 같이 하다가 한쪽이 업무 정지 받은 건 상관이 없다. 그건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업무 정지 중인 자와 함께 하는 거에서 의도가 되는 거는 업무 정지 이 사무실을 지금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그죠? 좀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은 다예요. 근데 뭐만 빼놓고 중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뭐가 있을까요? 중개, 보조원, 자격증이 없는 임원. 그죠?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인장은 7에서 30. 지름. 모양 상관 있을까요? 상관없을까요? 동그라미만 해야 돼요? 네모난 도장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모난 도장 상관없고 육각 도장도 상관이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육각은 안 파서 그렇지. 네모나거나 동그라거나 상관없는데 단 지름이 어떻게? 7에서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 그죠? 7mm에서 3cm 이내. 그죠? 그래서 인장 등록은 아까 조금 미리 했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법인이 보증하는 틀리고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인감 얘기하는 거죠. 분사무소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라는 건 법인 자체의 인감 도장이라는 얘기예요.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거. 그래서 법인은 등록관청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하는 거니까 인감증명서. 그죠? 우리도 동사무소 가면 떼주잖아요.
법인도 등기소가면 떼줍니다. 그 인감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인장이 등록된 것으로 보고요. 왜? 그것만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대표자가 보증했다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대표자가 보증한 내용이 들어있는 인장, 사용인감을 분사무소에서 사용을 하란 얘기고요.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인장을 등록할 때. 근데 인장 등록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변경 시에는 인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변경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혹시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죠. 그죠? 잃어버릴 때는 변경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니까 법인도 어디에요? 주된 사무소 가야 되겠죠? 본사무소에 사용한 인장의 경우도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인장의 등록 시기, 신규 등록 시, 변경 등록 시. 요거는 신규로 등록할 때, 인장은 신규로 등록할 때는 우리가 법에서 나오면 항상 어느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죠?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첫 계약서 쓰기 전이 되겠죠. 그죠? 계약서 쓸 때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소속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든 개업공인중개사든 등록된 인장을 등록하는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다. 그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그죠? 네. 네. 개공인이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볼 때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을 받겠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에는 의무가 없겠죠. 그죠? 신청서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잠깐만요. 인장 위반 시 개업공인사 소속공인 인장 등록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속공인사는 자격정지 사유고요. 개업공인사는 업무정지잖아요. 그죠? 근데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을 했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소속공인중개사.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근데 고용신고는 또 누가 합니까? 개공이 하죠. 그럼 개공이 할 때, 고용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인장 등록을 하죠. 그래서 네네. 네.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 모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개업공인사가 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의무도 개업공인사의 의무가 되죠.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의무도 개업공인사가 지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 아니면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정지 사유죠. 그 상황이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어때요? 본인이 본인 인감을 지금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용할 의무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등록을 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있는 거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에 대한 의무가 있고 사용에 대한 의무는 소속공인중개사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인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 다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한 사무면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업무정지니 자격정지니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속규정이라고 하죠.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 처분을 내려주는 거지. 그죠? 네. 그거를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그게
계약서 자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한 서면의 효력은 유효, 즉 거래계약서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이전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고 사후 신고이다. 사후 신고니까 이전을 먼저 해놓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무실을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사 갈 동네의 사무소부터 우선 구해놓겠죠. 그죠? 그리고 간판 다 만들어 놓고 집기 같은 거 다 새로 다 이사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이전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될까요? 열흘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따졌던 게 10일 이내라는 개념은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는 계약에 내가 실제 업무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실제 업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나 언제 이사 왔음 그때부터 업무 했음 이러면은 그 10일에 대해서 넘어가지는 웬만하지는 않겠죠. 그죠? 어찌됐건 법상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전을 하게 되면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고 사후 신고이고 이전 신고할 때 첨부 서류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는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이 있어요. 관내 이전은 같은 관내 이전이죠? 아까 강남구 얘기했으니까 강남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할 경우 관외 이전은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전을 할 경우죠. 그래서 이전 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중개사무소는 일단 개인 사무소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만 의미를 하게 되고 관내 이전은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죠. 근데 관내 이전을 하거나 관외 이전을 하게 되면 차이가 뭘까요? 관내 이전을 하게 되면 그죠? 등록증을 교부한 사람이 교부한 관청이 같죠?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주소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증은 좀 다르죠. 주민등록증은 어쨌든 재발급을 받으면 거기가 나오는 거고, 등록증 같은 경우 보면 등록증 뒤에 주소 변경사항, 주민등록증처럼 기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기재할 경우에는 같은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 그죠? 같은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는 등록증을 기재한 후, 그죠? 예외적으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교부할 수 있고요. 관외일 경우에는 등록증 자체에 도장 찍히는 게 다르겠죠? 강남구청, 송파구청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증을 재교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외 이전은 당연히 재교부를 할 수 있고 관외로 갔을 경우에는 그죠? 등록증을 내주는 사람이 다르니까 뭐 변경 후 기재 후 변경사항 기재 후 재교부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외로 갈 경우에는 무조건 새로 재교부를 해준다. 그러면 재교부를 해주고 나서 관외로 갔잖아요. 관내니까 그 사람은 원래 우리 동네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우리 동네에 있던 중개사무소니까 특별하게 할 게 없는데 관외로 가면 관외에서 어떻게 해서 관외로 간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게 통보를 해주겠죠. 니네 동네에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우리 동네로 이사 왔네. 이사 왔으니까 네가 나에게 서류를 보내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보내줘야 될 서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등록 대장, 그죠? 등록을 기록한 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그죠? 아까 얘기했던 개설 등록을 그쪽에서 했었으면 중요한 건요. 자 보세요. 개설 등록 신청 서류는요. 내가 서초구에서 있다가 강남구로 갔다가 송파구로 다시 옮겨가도 어때요? 누군가 이전 전이 이전 후로 계속 보내주고 있죠. 그죠? 내가 강남구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개설을 하고 강남구에 있다가 송파구로 넘어가도 어때요? 송파구에서는 강남구한테 야 등록 시청 서류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전에 서초구에서 했다 손 치더라도 어때요? 그게 강남구로 넘어왔었을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등록 신청 서류는 내가 현재 있는 등록관청에서 항상 가지고 있겠죠. 맞죠?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서를 올 것이고 등록대장, 등록이 되어 있다는 대장 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 그죠? 맞죠? 그러면 자 보세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에 있는 그거와 관련된 서류를 강남구에서 지금 송파구로 보내주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과태료에 관한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의 사건은 어디 있을 때 발생했어요? 강남구에 있을 때 발생을 했죠. 이전 전에서 발생했죠. 근데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것은 시기상으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 내가 이사함으로써 여기서 새로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행정처분 중인 거, 아직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이전을 한 곳에서 이전 전에 행정관청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겠다는 의미죠. 이해되시죠?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는 강남구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송파구로 이사를 갖다 손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처분은 누가 내린다? 송파구에서 내린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서 내리겠다라는 거지. 그럼 시원하게 좀 편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강남구는 아이고 이거 행정처분해야 되는데 서류 던져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전 전에 사고 친 것에 대해서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 얘기가 한 방에 딱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서류, 관련 서류를 줬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손을 놓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법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 중개사의 사무소 이전, 법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 전국 어디든 사무소 이전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가능은 한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업역이라는 게 있었죠? 업무에 대한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법부칙 6조 2항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건 가능하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업무 지역이 바뀌겠죠. 그죠? 대전 서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업역이 어디까지예요? 대전까지죠. 논산에 있으면 충남까지죠. 청주로 이사로 왔어요. 충북으로 바뀌었죠. 그죠? 업무의 영역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도 사후 신고이고 신고 필증과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사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기존에 등록이 돼 있는 거랑 새로 이사 갈 때 사무실이 필요하겠죠?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지만 등록증이 나왔다는 건 그 일행들이 다 된 거잖아요. 나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실무교육도 받았고 사무소 확보해 놨었는데 지금 그 사무소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서 등록증하고 새로 갈 때, 그죠? 새로 이사 갈 때 사무소 확보 증명만 가지고 있으면 등록의 변경이건 분사무소의 이용이건 설치 신고의 변경이건 다 문제가 없겠죠? 맞죠? 아닌가요? 분사무소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등록과 비슷한 아이가 뭐 설치 신고 필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고 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전에서 대구로 간다. 그럼 대구에 새로운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무실 확보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확보해놨다는 확보해놨다는 서류 들고 신고 필증과 서류 들고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강남구로 가셔야지. 그죠? 대구로 가는 게 아니요. 맞죠? 등록관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다른 기재사랑 크게 변동될 게 없죠? 등록증 변경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달라져요? 설치 필증만 달라지는 거지. 신고 필증만 달라지는 거죠. 분사무소에 대한 신고 필증만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팔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뀐 것 뿐이죠. 맞죠? 위치만 바뀐 거잖아요. 나의 몸통 등록관청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등록관청은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은 항상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등록관청으로 가시면 된다. 주된 사무소에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말은 안 써도 법인은 등록관청은 하나밖에 없죠. 주된 사무소에 등록관청 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사무소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죠? 이전 전 분사무소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전 전 분사무소의 관할 관청. 이전 후 분사무소의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이전 후 분사무소의 관할 관청이라고 했을 때 분사무소와 관련된 일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다 한다. 그죠?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 안으로 이전할 수는 없다. 같이 쓸 수는 없다 그랬죠? 근데 아까 이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전에서 대구로 갖다 손 치더라도 등록관청은 다 보고 있죠, 그거를. 그죠? 근데 당사자들은 모르죠. 당사자들은 모르니까 대전에서 대구로 이사 가면 대전한테는 야, 우리 분사무소가 대구로 이사 갔다 얘기해주고. 그죠? 대구에다는 뭐예요? 대구에 새로 설치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대구한테도 야, 우리 등록관청,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대구로 하나 생겼다. 이사 갔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전 신고 10일 이내 관내 이전 신고 필증과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라. 신고 필증의 재교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라. 다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겠죠. 왜냐하면 분사무소도 그렇죠. 분사무소도 관내 이전이 있고 관외 이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전에서 대구로 가면 관외 이전이죠. 분사무소의 관외 이전이고 분사무소가 대전에서 서구에서 서구로 갔다. 그럼 문제 없죠.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 송부 요청, 서류 송부 절차가 없다. 왜 없을까요? 주된 사무소에서 이미 다 잡고 있고, 그죠?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다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사무소에 문제가 생겼어도, 그죠? 분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등록관청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준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게 얘기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분은 누가? 등록관청에서 내리니까 분사무소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혹시 나중에 이전을 하게 되면 어때요? 신경 쓰실 거 없고 빨리 이사하고 빨리 신고하고 그죠? 그러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계약서 쓰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하셔야 돼. 이사를 갔을 때. 그래야 서로 간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판의 철거, 등록 취소, 폐업, 사무소의 이전의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건 뭘까요? 폐업을 했다는 건 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이전을 하겠다는 건 딴 데로 이사 간 거죠? 이사를 갔는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보고 그거를 찾아올 수가 있죠, 또.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조금 살짝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죠. 저쪽에 두고 이쪽에도 둘 때 저쪽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놔두고 간판 같은 거 다 놔두고 그냥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불법이죠. 그래서 간판을 폐업이나 사무소에 이전을 할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된다. 단 휴업이나 업무정지 상관없죠. 잠시 휴업을 하거나 업무정지를 맞은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업법인중개사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아까요. 놀라니까 했었죠. 놀라니까. 놀라니까 하고 한번 차이가 볼까요? 아까는요. 놀라니까는 뭐였어요? 기재사항이 잘못됐을 때였잖아요. 그죠? 기재사항이 잘못되는 건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하고 있으니까 놀라니까 왜 써놓은 거예요? 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도 없이 철거를 해버리면 놀라니까. 맞죠? 지금은 어때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철거 명령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응. 맞죠? 철거 명령이 없이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두 개를 조금 그래도 체크는 해두셔야 되겠죠. 성명 표기를 위반했을 경우는 내가 그냥 하고 있으니까 놀랄까봐 야, 좀 잘 해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죠? 지금은 뭐예요? 중개업을 안 하니까 놀랄 사람이 없지 않아요? 안 놀라니까 철거 명령 없이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휴업과 폐업, 그죠? 휴업과 폐업 요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업과 폐업은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잘했어요. 6월 이상 넘는 휴업 있어요, 없어요? 6월 이상 넘는 휴업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6월 넘으면 휴업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6월 넘으면 되는 휴업 뭐가 있죠? 학교 가거나 어디 다 가는 거예요. 학교 가거나 병원 가거나 이사요? 군대 가거나, 그죠? 병원이 질병이잖아요. 학교 가거나 군대 가거나, 그죠? 병원 가거나 세 가지. 또 네 번째는 뭐예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일 경우에는 6월 이상의 휴업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기본은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3개월 미만의 휴업이 있어요, 없어요? 3개월 미만의 휴업도 있죠. 하지만 휴업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업 신고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예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일 경우가 기본적인 휴업의 기간이 되고 6개월이 넘을 때는 특별한 상황일 경우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3개월을 쉴 거예요 라고 했는데 4개월을 쉬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3개월 쉴 거예요 라고 했지만 3월을 초과해서 40일 쉴 거를 60일, 아니 40일이 아니죠. 100일 쉴 거를 120일 쉴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경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휴업을 할 때는, 그죠? 휴업이나 재개나 변경이나 폐업 신고나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휴업하기 전에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죠. 아까 이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한 경우는 사후 신고잖아요. 이전이라는 상황이 먼저 발생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휴업이나 재개나 변경이나 폐업이나 모두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면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나 당연히 휴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등록증 받은 등록증 잠시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등록증 원본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휴업을 아까 3개월, 100일을 했는데 120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자신고로도 가능하겠죠? 응. 그 다음에 재개신고는 뭘까요? 내가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재개신고는. 지금 등록증 반납했나요? 반납했죠? 그럼 재개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재개신고는요. 내가 등록증을 다시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니까 사후에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 휴업이나 폐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등록증을 안 갖다 주면 그거는 인정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재개신고하고 등록증 받아와도 된다. 즉 전자문서로 내가 신고를 하고, 전자적인 방법은 뭐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인터넷 재개신고해놓고 내가 쫓아가서 받아오면 내가 신고를 할 타이밍부터는 재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재개를 사전 신고니까 내가 내일부터 할게요, 모레부터 할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고부터 해놓고 찾아와도 되고 내가 가서 받아도 되고. 그죠? 재개 신고를 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 시 세대를 같이 하는 자의 폐업 신고 규정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럼 자동적으로 등록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상실. 그죠? 상실되고 내가 아버지 대신 가서 폐업신고 해야 되나요? 폐업신고 안 해도 자동으로 등록의 효력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사망은 절대적 등록처서에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을 필요가 없는데 사망은 본인이 그죠? 본인이 그 등록증 갖다가 뭐 쓸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법인이 해산을 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얘가 좀 다르죠? 그죠? 법인이 해산을 했을 경우는 대표자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되겠죠? 법인이 해산을 했으니까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 가능하겠죠? 이론상. 맞나요? 대구, 대전 세 개가 있었는데 대전 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잠시 쉬던 거 아니면 대전에 있는 대표자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뭐 일이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도 가능하고 따로 폐업도 가능하겠죠. 신고는 어디서? 항상 주된 사무소에 등록관청. 그죠? 법인은요, 모든 시스템이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 그죠? 자, 그래서 휴업을 하게 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업을 하고 있는데 휴업 중에 등록을 하나 새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 등록 되겠죠? 그죠? 그리고 휴업 중에 다른 사무소에 취업하게 되면 이중 소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휴업 중일 경우에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하겠죠? 그죠? 문제 없겠죠? 휴업이니까 뭐만 안 하면 돼요? 업무만 안 하면 돼요. 그죠? 이전은 가능하고요. 단 휴업 중에도 사무소를 없애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무소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와요. 사무소를 유지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떨까요? 간판은 유지하라는 얘기죠. 간판은 유지를 하지만 중개업을 하지 말란 뜻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제가 옷 팔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죠? 전혀 문제 없어요. 공인중개사 간판 걸어놓고 그 안에서 옷을 팔아도 휴업기간 중에는 상관이 없어요. 단 사무실만 유지를 하란 얘기죠.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업무보증 효력이 만료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휴업기간 중에요.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휴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휴업을 하는데요. 업무보증 기간은 4월 달에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업무보증은 언제? 4월에 끝났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어졌을 건데, 그죠? 요 2달 간의 간격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시죠? 4월 달에 나는 1월에부터 지금 휴업을 하고 있어요. 5개월 동안. 휴업을 하고 있는데 4월에 업무보증이 끝났어요. 그 업무보증을 요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요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1번, 2번. 상식적으로. 2번, 1번. 이거에 대해서요? 제가요? 네.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랬나요? 휴업 기간 중에 업무 보증이 만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룰이 어떠냐면요. 우리가 업무 보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위한 거죠? 거래 의뢰인을 위한 거잖아요. 거래 의뢰인을 위한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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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에 관한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 공제를 들었으면 공제약관에 따르고요. 공제를 들었으면 공제약관에 따르고요. 보증보험을 들었으면 그거는 맞죠. 지금 이 얘기는 끝난 거고 그 선생님 말씀은 끝나지 않았는데 휴업을 했잖아요. 그죠?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이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였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제가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약관에 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랬나요, 제가? 그래서 그 약관에 따라서 이거는 뭐 법에서 따질 문제 계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남았는데 내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요거에 대한 부분은 공제나 서울보증의 약관에 따라서 뭐 환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해줄 때 그거를 다시 내가 폐업을 했더라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요 부분을 더 인정을 받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끝난 거죠.
끝났을 때 중간에 텀이 생겼을 때는 요때 부분은 어차피 공제라는 건 누굴 위해서 드는 건? 남을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남을 지금 이 휴업기간에 남을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업무를 못하니까. 업무를 못하니까 요때부터 2번부터 다시 들어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굳이 이때까지 땡겨서 들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계약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건 얘기했죠, 제가. 네, 중간에 뜨는 건 안 들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휴업과 업무정지의 차이점. 휴업 중 폐업하면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하다. 업무정지 중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결격사에서 재등록. 이거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업무정지의 효력은 강행정 규정이잖아요. 그 기간에는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는 중개업을 못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휴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내 일신상의 이유로 폐업해버릴 수도 있죠. 폐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여기가 지금 업무정지 기간 아니 휴업 기간이잖아요. 근데 2월 달에 폐업을 해버리고요. 4월 달에 만약에 내가 다시 하고 싶은 상황이 됐어요. 그죠? 이럴 때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거는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휴업을 해놨기 때문에 아니 잠깐 다시 하세요. 자 1월 달에 휴업을 했어요. 휴업을 언제까지? 6월까지. 그죠? 6월까지 내가 휴업을 한 거예요.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럼 위에는 뭘로 할까요? 위에가 업무정지를 받은 걸로 하자고요. 그죠? 이 둘의 차이를 보자는 얘기니까. 그죠? 1월에 했는데 2월 달에 똑같이 폐업을 했어요. 그죠? 폐업을 하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6월이 지난 7월부터, 그죠? 7월부터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휴업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했다는 얘기는 이미 폐업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휴업을 해놓은 거는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월 안에 내가 다시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죠? 업무정지는 내가 한 게 아니죠. 행정청이 강행적으로 한 거고 이건 내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폐업을 하는 순간 휴업을 해놓은 휴업 신고를 한 것은 소멸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가 휴업 기간 중이더라도 그죠? 어차피 이게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내가 새로 등록을 하면서 그냥 재개 신고해버리면 되죠. 휴업을 암만 내가 5개월, 6개월 해놨어도 어때요? 내가 2달 만에 재개 신고하면 그냥 재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하고 내가 다시 등록하면 재개 신고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냥 편하게. 네. 마찬가지죠. 뭐 굳이 폐업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아, 그렇죠. 업무정지가 계속 따라가죠. 폐업을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죠. 요 뒤에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살짝 그러신 거 잘 보세요.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을 했어도 업무정지는 얘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업을 하지 않아도 나한테는 업무정지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요 7월 달이 되면 내가 새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네. 네네. 아니요. 그러니까 카운트라는 얘기는 횟수에 대한 카운트예요. 기간에 대한 카운트가 아니라. 네. 아니죠. 업무정지 기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등록에 관한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소급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 폐업하고 다 하지, 이거를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일신 전속성이 있는 등록이잖아요. 등록을 새로 있다선 치더라도 내가 기존에, 네, 그렇죠. 폐업, 그러니까
폐업을 했다 손 쳐더라도 폐업 전에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 횟수에 대한 카운트, 기간에 대한 카운트 말고요. 그리고 폐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업무정지가 효력이 잠깐 정지되고 내가 새로 개업을 했을 때 업무정지를 먹는 게 아니고요. 업무정지가 사유가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쫓아간다라고 하면요. 이때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이 결격이 되잖아요. 등록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기간이 업무정지 기간으로 카운팅이 계속 되고 있는 요 와중에는 나는 아예 등록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아니죠. 1년이잖아요. 1년. 그 2번 받고 3번 받고가 1년이잖아. 1년이잖아. 그 평생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카운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등록 폐업을 하고 이거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면허정지 점수 먹는 것도 그렇죠. 과거 1년 딱 따지잖아요. 그 식이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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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 6조 2항 그 개공 같은 경우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자 같은 경우는 업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에 대한 범위가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책에 좀 더 강조가 되고 본인이 이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좀 안 나왔죠. 네. 네. 근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가 좀 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6조 2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원래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동네에 오래 계신 분들이 원래 했었다라는 복덕방의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었어요. 거기서만 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중개대상물이나 우리 중개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은 좀 못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좀 배제하는 경향으로 얘기가 됐었던 건데 어찌됐건 이사를 갔다라는 얘기는 그죠? 사무소를 이전했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 계속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간이 어찌됐던 간에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는 곳에 대한 중개대상물이나 중개업에 대해서는 6조 2항에 의한 공인중개사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제가 됩니다. 네, 이해는 되는데 이전은 가능하지만 업역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 가는 건 문제가 없다. 사무소를 이전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업역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 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요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사를 못 가게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제한이 돼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관청을 더 이상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 너무 사적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는 자유롭지만 저도 조금 오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셨나요? 네. 근데 좀 요즘은 좀 덜 해지고 있어요. 내용이.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업무의 영역을 더 중요시하고 이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잘 나오는 건 예전 책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10년 전 책, 15년 전 책 보면요. 내용은 큰 틀에선 차이가 없는데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점점 안 나오는 것들은 책의 내용에서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뭐 거간, 객주 이런 거 나왔었어요. 모르시죠? 고려시대부터 거간, 객주 그리고 우리 뭐 횡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상인들이 주로 이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중개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간, 객주라고 불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객주님 옛날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객주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부동산을 주도했었고,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역사, 이런 것도 처음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내니까, 10년, 15년 동안 안 내니까 책에서 아예 빠져버렸죠. 그리고 신고제, 허가제, 뭐 등록제 이것도 변경사항도 지금 아예 안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무 범위 등 나오는데, 업무 범위 등은 다음 주에 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요거 이제 지금과 같이요. 요약집하고, 교재를 같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잡는 거는 제가 학원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5시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